그래서 오늘 나스닥에서 국선, 코스피 200, 항생까지 제가 지난 시장 리뷰 및 기술적 분석으로 앞으로의 전망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선물 시장 금요일 오전에 제가 브리핑 올려드린 건데요. 해외 선물이나 아니면 주식이나 다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복귀하는 연습을 꼭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습보다는 사실은 복습이 학습 효과가 더 좋거든요. 해외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복귀를 하시고 과거를 보고 현재를 보고 미래를 판단하는 이런 투자 전략을 항상 세우시기 바랍니다. 나스닥 선물 시장 금요일 오전 브리핑 잠깐 보겠습니다. 금요일 오전에 제가 노란톡에 띄워드린 건데요. 전 항상 아침에 띄워드립니다. 음봉 3개가 나오면서 그 일주일째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가고 있습니다. 조정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음봉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금요일 오전 기준입니다. 이제 목요일 차트인데요. 목요일 일봉입니다. 목요일 빨간색 동그라미 일봉 차트에서 보시듯이 이때도 위쪽으로 가려는 움직임이 초반에 있었는데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그런 페이크 봉이고요. 밑으로 내리 꽂으면서 큰 폭 하락 마감을 해서 금요일 새벽에 장이 끝났습니다. 15,500포인트 1차적으로 조정을 받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15,300포인트까지 열어두셔야 된다고 제가 금요일 오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추세상으로는 큰 추세상으로는 매수 추세를 보는 게 맞기는 한데요. 2008년부터 지금 나스닥은 거의 오르고 있기 때문에 매년 오르고 있기 때문에 큰 추세는 매수 추세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단기 전략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가 일단 중요하겠죠. 금요일 날 매수는 당장 보기 힘들 겁니다. 이 차트는 누가 보시더라도 차트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보시더라도 계속 하락폭이 커져가고 있고 계속 21선, 요 초록색 선입니다. 21선을 맞으러 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매수는 자제를 하셔라 라고 제가 일단 말씀을 드렸고 매수를 만약에 보시려면 15,650포인트 15,650포인트에 안착하고 이게 지지를 받아야 이쯤 됩니다. 매수를 볼 수 있다. 이 얘기는 뭐냐? 일단 매수는 보지 마셔라 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거고요. 이 조정장이기 때문에 일단 조금 관망세를 좀 띄셔야 됩니다. 그래서 월요일 정도에 일단은 캔들을 다시 보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15,300포인트라는 건 제가 목요일 새벽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15,300에서 15,600 박스장 예상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놀랍게도 요거를 보시고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가 지금 노란톡에 나오고 있거든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자, 일요일 오전입니다. 일요일 오전 차트를 좀 보면요. 금요일 날 끝난 차트입니다. 토요일 한국 시간으로 토요일 새벽에 끝난 차트고요.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생산자 물가지수가 인플레이션 우려 압박 이거를 지금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15,447포인트에서 일단은 멈췄습니다. 제가 항상 어저께 목요일부터 강조드렸던 15,300포인트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15,300포인트까지 하락 열어두시라고 제가 목요일도 말씀을 드렸고 하락 추세 이어지겠습니다. 이평선 보시면 21선은 차근차근 일단은 올라오고 있는 모습 그리고 5일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급격하게 밑으로 꽉 꼈죠. 그렇기 때문에 매수는 조금 자제를 하시는 게 낫고요. 1차적으로 만약에 매매를 하신다라고 하면 15,440포인트였습니다. 일요일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15,440포인트를 하락 돌파 시에 그때 이제 매도를 단기적으로 좀 보셔라. 단기적인 라인은 15,400 라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제 주간장 보니까 요거를 그대로 따라하신 우리 시청자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일단은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5,400 라인까지는 아직 찍지는 못했습니다만 15,413 라인까지 찍으면서 일단 하락폭을 좀 키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반등이 오는지 지속적으로 조금 판단을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지저항선이라는 거는 분명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여기 안에 있는 지지저항선을 파악을 일단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주식이든 해외 선물이든 국내 선물이든 갈 자리는 찍어주고 간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갈 자리를 찍어주고 조금 횡보를 하든 아니면 박스를 치든 관망하는 자세가 조금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드린 건 뭐냐, 여기에서 하락 추세에서 만약에 양봉이 나온다라고 하면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아니면 초보분들께서는 그 양봉을 따라가는 그런 성향이 좀 있으신데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되고, 이 양봉이 예를 들어서 여기 옆에 양봉이 한번 다시 나온다라고 하면 더 큰 하락을 위한 잠시 쉬어가는 휴게실인지, 아니면 다시 전고점 15,708포인트 15,708포인트를 찍으러 가는 상승의 변곡점인지를 충분히 파악을 하셔서 우리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매매값 및 자리값을 정해드렸는데요. 15,440 라인 돌파 시에 15,400포인트 1차, 그 2차는 15,290포인트, 조금 아까 더 내렸습니다. 15,300에서 15,290 라인까지 보시고 그 다음에 이 자리를 찍는다라고 하면 다시 리셋을 해서 관망하시는 걸로 그렇게 제가 포인트를 짚어드렸고요. 오늘 주간장 마감을 좀 보면 제가 오늘 이거 오후 6시에 작성을 한 건데요. 15,440포인트, 제가 목요일 새벽부터 말씀드린 대로 15,440포인트 돌파 후에 15,413포인트까지 도달을 했고요. 현재는 박스 횡보를 쉬고 있는데요. 차트 잠깐 보겠습니다. 실시간 차트. 저도 굉장히 궁금하네요. 자, 15,384포인트입니다. 자, 15,384포인트요. 15,440포인트를 일단 돌파를 했고요. 이게 저항이 돼서 저항 라인이 15,400포인트에 되는지 안 되는지 요거를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담입니다만 오늘 조금 하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께서 한 분이 요 밑에서 지금 물려 계시다라고 연락을 주셔서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또 그분을 위해서 좀 하락폭이 컸으면 좋겠습니다. 자, 파이팅 하시고요. 자, 다시 한번 PPT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저점 15,413포인트입니다. 여기 일단은 이탈을 했고요. 여기 이탈 시에는 15,290포인트까지 일단 도달 예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사실 긍정적인 기사보다는 부정적인 기사가 조금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내일 또 9시 반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또 발표가 될 건데, 소비자 물가지수 조금 이따가 다시 좀 보도록 하고요. 기술적 분석으로 본다라고 하면 오늘 주간의 최저점입니다. 15,413포인트를 지금 뚫었죠. 뚫고 이게 저항 라인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 9월 오늘 기사 보니까 또 10월 위기설도 나왔는데 9월, 10월 최소한 9월 한 달간은 우리 코스피 시장이나 아니면은 우리 나스닥 미국 시장 한 달간 조정장이 될 가능성이 좀 많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겠습니다. 그 미국 시장 지표 생산자 물가 지수를 좀 한번 보면요. 지금 2021년입니다. 2021년 것만 보면 2021년 이 박스 노란 박스장만 보셔도 예측치가 발표치, 그러니까 발표치가 항상 더 많죠. 2020년 9월 대비를 하면 우리 생산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인플레이션율로요 한 8% 정도가 올랐다라는 통계가 어저께 발표가 됐습니다.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다는 거고요. 지속적으로. 소비자 물가지수 내일 발표를 합니다. 9월 14일에 내일 한국 시간으로 9시 반에 일단 발표를 할 건데, 소비자 물가지수를 보셔도 지금 발표가 예측보다 전부 다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도요. 그렇네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테이퍼링 그리고 통화량, 금리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왔다가 지금 조금 가라앉았죠. 이슈들이. 지금부터는 뭐냐면
제가 저번 주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각 나라의 국책은행, 중앙은행들의 제1순위 목표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물가입니다, 물가. 이게 인플레이션 얘기가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이슈가 터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내일 소비자 물가 지수를 어떻게 조금 예측을 해본다라고 하면 네. 예측보다 발표가 클 거라고 지금 다들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오늘 만약에 나스닥 차트 좀 잠시 보겠습니다. 이 나스닥이 양봉을 그린다라고 하면 이게 페이크 봉일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려고 했는데 예. 지금 보면 하락폭이 크죠. 예. 이 밑에 윗꼬리가 전부 다 그냥 하락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하락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게 선반영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금 조금 조심스럽게 하고요. 네. 내일도 소비자 물가 지수는 조금 안 좋겠다. 그렇다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린 그 포인트 15,290포인트까지 보시는 그런 매매 전략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조금 발상의 전환을 조금 해야 되는 게 사실 해외 선물 자체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호재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식이나 아니면 주식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항상 경기가 좋고 주가가 오르고 이런 지표들이 굉장히 좋게 나와야 쭉쭉쭉쭉 뻗는다. 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 사실은 선물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호재입니다. 왜냐하면 선물은 양방향이기 때문에 지표가 안 좋게 나오고 시장 상황이 안 좋다라고 하면 매도 포지션을 잡아서 그렇게 또 수익을 얻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매도 포지션을 굉장히 조금 노란톡에 강조를 드렸고요. 예상대로 일단은 413포인트를 깨고 지금 21선을 위협을 하면서 계속 내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선물 지수 한번 제가 좀 짚어드릴게요. 어차피 네. 우리 코스피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국내 선물 지수를 일단은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자, 국내 선물 지수입니다. 제가 저번 주부터 이거 페이크 차트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 이게 하락폭이 클 것이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나스닥 골드 국선은 선물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수익을 많이 조금 얻으실 수 있는 그런 화랑장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사실은 올 연말까지 코스피 3,500포인트 갈 것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변함은 없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뭔가 여러분들이 조금 준비를 하셔야 된다. 9월에 조정장이 오고 10월 중순까지 일단 조정장이 와서 어떤 모멘텀에 의해서 11월, 12월 우리 코스피도 고점을 찍는 그런 화랑장이 온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우리 금리 인상이라든가 굉장히 큰 정말 시장에 굉장히 충격을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이슈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대비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일단 생각이 들고요. 근데 9월, 10월에 조정장이 오게 되면 네. 3,500 지수까지는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 모멘텀은 항상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 이유를 뽑아내면 됩니다. 예. 사실은 아까 화면에서도 보이다시피 유가가 지금 왜 오르느냐. 어떤 이유, 그 멕시코만 그 화재 사건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는 그런 거는 사실은 1, 2주 전에, 2, 3주 전에 어차피 이슈화가 됐던 것들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유야 어찌 됐든지 간에 그걸 뽑아내면 되는 것이고 10월 달까지 조정장이 온다라고 하면 네. 10월 달 후에 상방이든지 하방이든지 터질 수 있는 모멘텀이 또 있거든요. 예. 그 모멘텀에 의해서 주가를 끌어올리지 않을까. 단 그 주가는 고점이지 않을까. 네. 그렇게 아직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 예상인데요. 이 예상은 항상 시장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으니까 일단 오늘은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이어가 주시죠. 국내 선물 지수 일단 조금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406포인트 계속 저번 주 목요일부터 말씀을 드렸고요. 네. 지금 오늘 조금 올랐다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조금 계실 수도 있는데 사실 3포인트 올랐습니다. 그쵸. 3포인트 올랐고 406포인트를 지금 지지를 하고 있는 모습은 보이는데 이 406포인트에 대한 이 양봉입니다. 그 국선 차트 잠깐 볼까요?
자, 제가 이거 페이크 차트라고 말씀을 드린 다음에 음봉 두 개 정확히 이제 진입하신 분들이 아마 있을 거고요. 또 축하드립니다. 자, 양봉 도치봉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자, 양봉 오늘 국선 양봉을 찍으면서 한 3포인트 정도 제가 말씀드린 선에서 3포인트 정도 오르면서 406포인트를 좀 지지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는데 이게 보시면 패턴에 의해서 지금 데드크로스가 일단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오늘 나스닥장, 오늘 미국장이 만약에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대로 인플레이션 압박을 주는 그 정도 예측 수준을 넘는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것 또한 밑으로 더 크게 가기 위한 숨고르기 장이다, 숨고르기 캔들이다, 그렇게 일단은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국선 같은 경우에도 제가 저번 주부터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406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406포인트 하락 및 저항 시에 기존 저점입니다. 기존 저점 398.85, 398.85 1차고요. 2차적으로는 388 라인입니다. 388.00 포인트까지 하방을 열어둬야 하는 이런 상황이 오실 수도 있으니 주식하시는 분들은 대비를 조금 하시고 선물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셔서 매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시장이 9월 위기설에 기반을 둔 조정장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면 어차피 국내 주식시장은 큰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일단은 농후하고요. 지금 금요일 날 생산자 물가지수로 큰 하락을 받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주간장의 기술적 반등이라고 제가 봤고 그리고 기술적 반등이라고 봤기 때문에 포지션은 매도를 치시는 게 맞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내일도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화요일 소비자 물가지수에 따라서 금주의 향배가 결정될 것이라고 일단은 봅니다. 나스닥장 같은 경우에는 15,290포인트, 15,290포인트까지 내일 소비자 물가지수가 안 좋다라고 하면 예측치를 상회한다라고 하면 15,290포인트까지 가는 거를 일단은 염두를 해두시고요. 국선장 같은 경우에는 전저점 라인을 깨는지 398.85입니다. 398.85 일단 깨는지 이번 주에 깨는지 한번 보시는 게 낫겠습니다. 자, 항생장을 일단 좀 브리핑을 해드리면요. 네. 제가 제목을요. 변동성이 심한 제멋대로 장이라고 일단은 꼽았습니다. 자, 1번 캔들 보시면 금요일 주간장 일봉입니다. 금요일 주간장 일봉. 항생은 야간장까지 하기 때문에 주간장과 야간장 일봉이 다릅니다. 주간장은 쭉 끌어올렸습니다. 전날에 굉장히 큰 하락을 보였는데요. 이거를 거의 상쇄하는 양봉이 나오면서 그야말로 변동성이 심한 그런 장세의 모습을 보였고요. 그런데 금요일 밤이죠. 금요일 밤에서 토요일 새벽 넘어가면서 희한하게 얘가 또 항생이 미국장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장이 큰 폭으로 하락을 하자 또 2번 캔들에서 보시다시피 토요일 새벽입니다. 금요일 12시를 넘어간 토요일 새벽에 굉장히 큰 하락을 보였습니다. 사실은 지금 항생장을 지금 좀 보여드리면 항생장 차트 다시 보겠습니다. 주간장 오늘 주간장에 굉장히 좀 큰 폭의 하락을 또 보이고요. 지금 이 조그마한 캔들이 이제 야간장인데요. 야간장 도치봉 그리면서 방향성이 없습니다. 사실상 이 캔들을 본다라고 하면 상승에는 조금 제한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내일 미국장과 우리 국내 코스피 시장을 보시고 판단을 하시되 지금 이 차트 상에서 보시면 일단은 매도 관점으로 조금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내일 미국장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어느 정도 예측치를 상회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고 조금이라도 예측치를 상회한다라고 하면 항생장도 좀 큰 폭으로 수요일이나 금요일 날 밑으로 내려오지 않을까
그렇게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매도 쪽으로 일단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